152번 봐봐. 152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이제 둥글 이제 곡선의 모양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경로라고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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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의 경로가 아니라 직선의 경로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랑 여기까지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A에서 실제로 B로 가는 게 사실 얘를 어디가 A야? 여기가 A죠. 여기가 B예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경로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A에서 이제 B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놓고 그걸로 이제 나눠서 가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잘라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제외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일단은 요 점을 찍고 가는 걸 보여요. B. 그럼 A에서 P를 찍고 B까지 가는 경우 첫 번째 A, P, B. 근데 A에서 P를 갔대 여기 경로가 없잖아. 하나 빼주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다 채워지지? 색칠을 좀 해볼까? 여기랑 여기랑 해서 딱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Q를 찍고 가는 거죠. A에서 Q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두 개 계산 결과가 어떨까? 똑같죠?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또 153 맞았어요?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만나지 않대. 만나지 않는다. 만나는 거 빼주는 거. 그치, 만나는 걸 빼는 거죠.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 대각선 반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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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나는 순간일 때만 만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지나는 순간을 다 빼주면 됩니다. 전체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을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넘겨서 38쪽 없어? 39 162번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 직진할 수가 없습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직진할 수 없다고 한다. 이때 A 지점에서 P 또는 Q를 지나 B까지 가는 경로를 구하시오. P 또는 Q를 지나, 그럼 첫 번째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경로. 두 번째 A에서 Q를 지나 B를 가는 경로에다가 세 번째 A에서 P를 갔다 Q를 갔다 B로 가는 경우를 이제 중복될 수 있으니까 빼줘야 되는데 이거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A에서 P를 거쳐서 Q로 이제 B로 가는 경로를 이제 구할 건데 직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직진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얘는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진입할 때 직진은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진입할 때는 어떻게밖에 안 돼? 좌회전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 경로가 P를 지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혹은 아래에서 진입할 때도 이렇게 진입할 때 직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회전해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A, P를 지나는 순간의 경로는 정해져 있는 게 여기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를 이제 P1이라고 하죠. P1. 그 다음에 여기 P1 이렇게 지나야 돼요. 그 여기 이제 P2, P2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요즘 P2. 그러니까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경로는 첫 번째 A에서 P1을 지나 P를 지나 P1을 지나 B로 간다. 이거. 오케이?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A에서 P2를 지나 P를 지나 P2를 지나 B로 가는 경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위에는 한 가지인 거 확실하죠? 이렇게 P1까지 한 가지, P1에서 B까지 한 가지. 두 번째는 A에서 P2 몇 가지야? 그 다음에 P2에서 B까지 네 가지 이렇게 해서 8가지. 그래서 몇 가지? 9가지가 하나 나오고 Q를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를 지나는 것도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여기가 Q1 여기 이제 Q2 이렇게 가야 된다. 첫 번째 A에서 Q1 세트를 지나서 B로 가는 거. Q1 세트라고 그냥 봐볼게요. Q1, Q1이야. 두 번째는 A, Q2, B 이렇게 하는 거죠. Q1으로 가면은 3 곱하기 3이고요. Q2로 가면은 1 곱하기 3이다. 5가지, 3가지. 그러면은 이게 몇 가지야?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 합친 경로가 됩니다. 됐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163번도 똑같아요.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좌회전을 못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걸 빼면 돼? 좌회전하는 걸 빼면 되는 거지. 여기 갔다가 좌회전하는 경우를 뺀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다 되고 옆에서 오른쪽에서 여기 찍어주고 얘도 좌회전을 이건 좌회전이 필요가 요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자체가 뭐가 돼요? 전체는 A, P, B로 가는 거랑 A, Q, B로 가는 거랑 꼭 지나란 말이 없는데. 그러네. 그러면 그냥 A, B로 가야겠죠. P하고 Q를 지나는 순간일 때만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사건.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8팩에 5팩, 3팩이 되고요. 이리로 가야지. 그 다음에 여사건은 이제 AP. A, P, B로 가는 거 중에 이렇게 가는 걸 빼는 거야. 여기랑 여기 거쳐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빼는 거지. 그럼 여기랑 여기. AP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보는 거니까 한 가지고요.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지. 3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지. 3가지. 전체에서 요거 케이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또 없어요?
됐어,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갑니다. 이제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조합. 자, 조합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공식화된 내용이니까 외우셔야 되죠. 4파이 2. 4파이는 뭐야? 4제곱. 얘는 4. 얘는 7C5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7C2가 되지. 2, 1, 7, 6, 3, 7에 21. 얘도 21. 얘는 뭐예요? 8. 7C3이죠. 3, 2, 1, 7, 6, 5. 얘 35. 그러니까 얘가 되게 크다. 계산 요구하는 문제예요. 45번까지 풀어주시고. 넘어갈게요. 계산이니까 금방 하지? 자, 중복수 조합의 수 증명의 과정이죠, 이거. 세 종류의 과일,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한다. 중복의 수는 계산 결과에 의해서 15가 나오는 건데, 이게 15가지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고, 이렇게 이제 슬러시 짝대기를 사용해서 과일을 구분해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담을 공간, 오렌지 담을 공간, 그 다음에 포도를 담을 공간을 마련해서 이걸 이제 짝대기로 나타낸 거야. 여기 숫자 1을 적은 거는 이제 사과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 1이라고 해도 되고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1, 이러면 이제 뭐야? 사과 3개, 오렌지 하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를 결국에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1, 4개랑 짝대기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인 6팩을 4팩과 2팩으로 나눈 15가 되고요. 얘가 조합의 수로 우리가 6C4가 된다. 그래서 3H4가 6C4가 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었고,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의 조합의 수는 NHR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N-1개의 짝대기가 생기는 거잖아. R개의 1과 1이 R개 있어. R개. 그리고 이 짝대기는 몇 개? N-1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N-1 플러스 R. 그러니까 이거 2개 더한 거. N 플러스 R-1팩을 R팩과 N-1팩으로 나눈 게 이제 다에 들어가는 거죠. 그지?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증명했었던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걸로 이제 빈칸을 이제 다 채워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중복조합 풀 때 딱 정해놨지? 어떻게 하자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만들어서 하자. 기호로 전환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든 상황을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만든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숫자가 5야. 그리고 조건을 달아줘야 돼. 어떤 조건이 이게?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의 해에 세팅이 돼야 돼.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일 때 얘를 3H5 이렇게 기호로 이제 간편하게 나타내는 거야.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기호로 표현하기가 이제 쉬워지니까 이걸 거쳐갑니다. 5종류의 노트가 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라는 5종류의 노트 합쳐서 몇 개? 9개 만든다. 그럼 이제 기호로 뭐가 돼? OH9 이렇게 바로 가자는 거지. 같은 노트가 9개 이상 있다는 거는 몰빵이 된다는 얘기야. 9000. 이 얘기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되는 거고, 이제 기호로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이 상황을 바꿔서 보는 이 연습을 좀 하는 거였죠, 우리가? 했었지? 얘는 14, 13C9, 그러니까 13C4. 4, 3, 2, 1, 13, 12, 11, 10. 날리고. 5. 13, 13이니까 143. 5, 15, 5, 4, 20. 715가 되겠죠, 이렇게.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만들어 놔야 기호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거쳐가. 이거 중복조합 할 때 알겠지? 이걸 만들어 놓고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음이 아닌 정수에 해야지만 이거 됩니다. 자연수하면 안 돼요. 자, 쭉 해보세요. 47번까지 47초까지 97번 보면은 종류 두 종류를 나눠 가질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 하나를, 그러니까 이 경우를 나눠야 돼. 일단은 첫 번째는 사탕을 나눠 먹자. 바구니 3개 합쳐서 사탕 몇 개? 5개니까 3H5의 경우를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는 초콜릿을 세 바구니에 7개 담는 거죠. 이게 사탕을 담는 거랑 초콜릿 담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제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죠. 7C5, 9C7, 7C2, 9C2. 21인가요? 21, 36 곱하시면 되죠. (199번) 숫자 카드 5장 중에 7개를 선택할 건데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짝수의 숫자가 2하고 4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를 2개 고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 하나, 4 하나. 세 번째는 4를 2개 고르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2를 2개 고르면 나머지 짝수는 이제 고르면 안 돼. 홀수들만 이제 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봐봐. 이 2개를 골랐잖아, 일단. 그러면 이제 1 고를 수 있고, 3 고를 수 있고, 5를 고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거를 몇 개 고를 수 있다는 거야, 다 합쳐서. 그러니까 1 고르는 거, 3 고르는 개수, 5 고르는 개수를 합쳐가지고 총 몇 개를 고를 수 있는 거야? 5개 고르는 거죠. 뭐야, 이거? 3H5가 되는 거지. 홀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H5가 된다고. 중복 허용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1, 3, 5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A, B, C가 5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다 3H5가 되겠죠? 이제 3H5가 3번 들어가는 계산의 결과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게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맞춰 놓으면은 중복조합의 문제는 거의 80% 이상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는 경우의 횟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그 문제에서 주어진 1차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주어진 상황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편한 상황으로 바꿔서 발상을 전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지. 200번도 항의 개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의 항들이 막 구성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몇 개의 항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항을 딱 뽑았을 때 이런 모양을 갖출 거고, 그 모양에 갖춰졌을 때 지수의 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 4가 나온다. 그럼 이 지수가 각각 다른 숫자이면은 다른 항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바로 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3H4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11이라고 301 211이면은 x제곱 yz를 말하는 거고요. 301은 x 세제곱 z를 말하는 거니까 다른 항이죠? 그래서 이제 7, 6C4, 6C2가 됩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제 방정식의 개수로 바꿔서 전환해서
중복조합 기호를 적용한다. 206번까지 해보시고 202번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W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개라면 A제곱 B C D가 될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면 되는데 W를 반드시 포함하려잖아. 그럼 요 A가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1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바로 4H6으로 쓸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아니잖아, 세팅이.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썼니? 요 A를 A' 플러스 A로 치환을 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얘가 이제 A' 플러스 1로 바꿔. 그러면 요거를 더한 게 6이니까 A', B, C, D 더한 게 얼마? 5가 되고요.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H5 이렇게 푸는 거죠. 방정식 해 개수 변형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 음이 아닌 정수의 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떤 하나는 음이 아니잖아?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를 하나를 그냥 주는 거야. 일단 하나 주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덜어내면 돼. 두 개를 주기 시작하면 여기 몇 개를 덜어내? 두 개를 줄여내. 여기 하나 이상 가야 돼?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바꿔? 5로 바꿔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제 203번도 같은 맥락이죠.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아라. 그럼 이제 A에 P, B에 Q, C에 R, D에 S.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6이 되는 건데 A는 포함하래. 라니까 P는 뭐 이상? 1 이상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포함하지 말래. 그럼 Q는 0인 거지? Q는 0이야. Q는 빼. 그럼 P 더하기 R 더하기 S가 6인데 P가 1 이상이니까 다시 쓰면은 P 더하기 R 더하기 S는 뭐다? 5다. P' 바꾸자 이렇게. 그럼 뭐가 돼? 3H5다. 이렇게 이제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변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206번 이게 지금 중복 조합이란 단원에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중복 조합으로 이제 풀겠지만 이게 섞여서 나오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수가 있어. 근데 이 정수가 그냥 정수가 아니야. 뭐야 이거? 그렇죠. 소수죠, 소수.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 소수는 소수점 소수고 이건 자연수에서 약수가 1뿐인 수가 소수죠. 1과 자기 자신. 중복을 해서 5개를 택하는데 모두 곱하였대.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래요. 그러니까 2, 3, 5, 7을 중에서 5개를 딱 골라. 곱해. 근데 그게 다 다르대. 근데 소수에 대한 곱들은 중복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4가 껴있었으면 조금 다르죠. 상황이. 근데 이것들은 뭐 어떤 거 각각 다른 거를 여러 번 선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가 되는 거야. 다. 왜냐면 소수니까. 그래서 2를 A개, 3을 B개, 5를 C개, 7을 D개 곱했을 때 다른 수가 나온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돼? 5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4H5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와야 된다고 얘들아. 중복 조합이라는 것까지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하고 기명 투표입니다. 이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야. 그 후보자가 몇 개를 득표했는지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기명은 순서를 고려하는 거고 무기명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는 건 뭐야? 순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건 조합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9명의 학생이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대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래요. 기명 투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A. 자, 그럼 기명이야. 기명이면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이제 각각 한 명씩한테 가가지고 너 뭐 할 거야?를 물어보겠죠. 그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씩 되는 거죠. 몇 명? 2의 구승이죠. 중복순열입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는 찬성이 몇 표, 반대가 몇 표가 나왔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이거는 찬성이 X, 반대가 Y 합쳐서 몇 개? 9개. 뭐야 이거는? EH고 중복 조합이 됩니다. 2의 구승이 얼마니? 512. 2H구는 10.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풀어볼게요. 자, 210번을 좀 보시면 흥민이를 포함해서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인기 투표를 할 거야. 10명을 대상으로. 같은 반 학생 10명에게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주고 네모칸 안에 붙이도록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흥민이가 받는 표, 그 다음 후보 합쳐가지고 몇 개? 10개. 근데 흥민이는 적어도 3장 이상. 이거 3H10으로 오면 안 되죠? 얘가 3 이상. 그지? 그럼 다시 바꾼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7로 가죠. 그래서 3H 7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이 키워드를 보고 여사건으로 가도 되는데 여사건으로 가면은 뭐야? 흥민이가 0장, 0표 받을 때, 1표 받을 때, 2표 받을 때를 구해서 빼야 돼요. 전체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잘 읽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복 순열인지 조합인지 좀 봐야 되니까. 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사탕을 넣는다. 자, 다른 거를 적용하면 중복 순열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에 다른 거면 중복 순열이야. 다른 것에 똑같은 걸 넣는다 라고 하면은 중복 조합입니다. 이거는 중복 순열. 이때는 중복 조합이 된다. 오케이? 이게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정해져야 되거든. 다른 거에 다른 넣는 이런 상황. 중복 순열이죠. 그럼 4개 상자에 3개의 사탕을 넣을 거야. 그럼 4의 3승이야? 3의 4승이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사탕을 넣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자 4개에다가 그러면은 사탕 3개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래서 4의 3승이 되는 거고 4개의 상자에 똑같은 공 3개를 넣는다? 4H3. 그렇지. 4H3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상자에 다른 공을 넣는 건 뭘까? 같은 상자에 다른 공을 넣는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이면 중복 순열. 같은이면 중복 조합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같은 이렇게 되면 뭐야? 같은 상자에다가 다른 공들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게 10명이서 4개 조를 짜는 거야. 조를 짜는 거, 조 형성 자체는 그 조가 같은 거거든? 근데 구성원이 다르잖아. 그게 뭐야? 어? 조 짜는 게 뭐냐고. 조 짜는 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푼지는 기억이 나는데 단어가 조 짜는 거. 뭐지 단어가? 5명이 3개 조를 나눈다고. 근데 3개 조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 113, 또. 21. 그래, 이게 뭐냐고. 그 분할이라고, 분할. 분할이구나. 다른 공이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같은 상자라는 건 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까지도 가버리면은 같은 상자에다가 같은 공을 넣는 거잖아. 그것도 이제 분할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의 개념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217번을 좀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어른 4명, 어린이 4명, 원탁에 둘러앉는다. 어른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일단 어린이를 먼저 앉히죠. 몇 팩이야? 곱하기, 이제 그 사이에 어른이 앉으면 되죠? 4팩. 맞지? 축구공 3개, 농구공 4개가 있을 때, 일렬로 나열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9개 문자, 챌린지, 일렬로 나열합니다. H가 A보다 앞에 오고, 순서를 정해놨네요. 그죠? 순서를 정하면, 같은 문자로 취급. G는 A보다 뒤에 오도. 그럼 H랑 A랑 G는 순서가 정해진 거네. 그러면은 이제 9개, 9팩을 하나, 둘, 3팩, 여기 L 2개 같으니까 2팩, E도 같으니까 2팩 맞는 거죠. 흰색, 주황색, 연두색 세 종류의 골프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 선택한다. 3H7 7개 이상이다. 만약에 이게 7개 이상이다라는 말이 없고 뭐 6개밖에 없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7빵빵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런 거 제외해줘야 돼.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 문제에서 임의로 답을 하는 경우의 수는 2의 5승이니까 2파이5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5제곱을 얘기하는 거라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깔끔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묻는 문제라. 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부등식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의 해는 그대로 3H6인 거. 그리고 양의 정수라고 하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그럼 자연수는 이제 하나씩 주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타는 3H3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3H6 계산해주고 9, 8C2 28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6, 5C3 10까지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220번은 뭐 이렇게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여기까지가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이게 넘어갔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분의 59 더하기 w분의 1인데 얘가 역시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게 하는 w 찾으면 돼요. 뭐 있어? 5 밖에 없지. 왜냐면 얘가 5보다 커지잖아? 그러면 5분의 59에서 5분의 1을 더해야지 자연수가 되거든? 그럼 여기가 w가 커지면은 5분의 1보다 작은 숫자들을 더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이 안 되는 수를 더한다고. 그럼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가 된다? 22. 응? 5분의 60이죠?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죠.
자연수야. 3H10이라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네. 뭐라고 해야 돼? 3H9. 그렇지. 3H9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의 설정에 맞게끔 변형을 좀 해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223. 원형의 탁자 주위에 똑같은 의자가 12개가 놓여져 있대요. 4명의 학생이 탁자에 둘러앉을 때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12개 의자가 있고 4명의 학생이 앉아야 되는데 이웃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앉으면 될까? 일단 의자 배치하고 거기 음. 사이사이 그렇지. 의자를 얘네 4개를 줘.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았어? 8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의자 8개를 4, 하나, 둘, 셋, 4개를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이제 앉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공간에 몇 명이 앉아요? 4명이 앉아요. 그래서 8P 4. 근데 이건 원순열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원순열의 근본은 중복된 횟수만큼을 나누는 거야. 그럼 내가 8P 4는 직순열로 바라봤을 때고 이 직순열로 바라봤을 때에 중복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야? 그렇지. 선생님이 나눌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여기 체크된 부분에 한 명이 앉았을 때 얘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가 다 똑같잖아. 몇 가지가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8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얘는 사실 원순열이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근데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내용은 이렇게 풀지 말고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라는 거고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요 패턴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 지금도 살짝 그렇잖아. 좀 애매하지?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갑니다. 4명이 있어. A, B, C, D 4명이 있어요. 근데 얘가 원에 앉는 거잖아. 그럼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뭘 배치해야 돼, 우리가? 의자를 배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자의 개수가 총 몇 개야? 8개가 되는 거야. 다른 상자에 같은 의자를 넣는 거지? 뭐예요?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공간을 A 공간이라 할게. B 공간, C 공간, D 공간으로 잡으면 A 공간, B 공간, C 공간, D 공간에 합쳐서 의자를 몇 개 넣는다? 8개 넣는다. 왜 8개야? 12개인데. 여긴 앉았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4개는 앉았으니까 8개. 근데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그럼 뭐가 돼? 4H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지금 여기에는 왜 안 했어? 여기는 왜 안 했어? 원순열자. 봐봐. 이거 이제 뭐야? 상상해. 이제 상상해. 머릿속에 상상해. 요거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이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여기 A랑 D 사이에 여기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 그지? 이렇게 직선이었던 걸 이렇게 둥글게 말아가면은 여기 끝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간 D가 요 A랑 요 D 사이에 대문자 D가 이제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 수특에서 많이 다뤄요, 이런 거. 고난도 문제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원순열이잖아. 원순열 막 풀려고 한다고. 근데 막 복잡해, 막. 조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원순열로 가는 게 아닌 거야. 중복순열로, 중복조합으로 이렇게 이제 발상을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 모양 딱 보자마자 뭐야? 1차적으로 원순열 생각하지? 원순열로 들어가.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해. 안 맞아. 안 돼.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 발상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근데 ABCD 자리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 문제가 물어보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자 사이에 앉는 걸 좀 얘기하는 거죠. 4H 그치. 얘기 안 쳐야 되지. 이거 안 쳐야 되니까. 맞아. 이거 이제 안 쳐야 되니까 3팩으로 가야 돼요. 원에 안 치는 거니까. 그리고 공간까지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24번.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만드는 건데, 자, 짝수에 대한 형태를 짝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의 이제 치환을 짝수일 때는 2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해서 쓰세요. 왜 이렇게 쓰냐면 그래야지 x 프라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되는 거야. 그래야 h 기호로 바로 전환이 돼. 얘를 2x 프라임으로 해버리면은 x 프라임이 0이 되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짝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더하기 2를 해주고요. 홀수인 경우는 x를 뭐로 바꿔? 프라임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로 바꿔야지. 그래야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된다고. 알겠어요? 자, 음이 아닌 짝수인데 얘는 0을 짝수로 본대. 그럼 뭐야? 그렇지. x는 2x 프라임, y는 2y 프라임, z는 2z 프라임으로 바꿔서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이 10이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얼마? 5가 된다. 이렇게 방정식 바꿔놓으면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되고 순서상 3H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풀어볼게요. 229번을 볼게요. XYZ의 값이 곱한 게 짝수가 된다는 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상을 전환해. 적어도 하나가 짝수 있다는 거 너무 많아요, 경우가. 그래서 뭘 찾아? 그렇지. 그러면 전체를 먼저 구해야 돼. 전체가 뭐야? 3H 6이에요. 양의 전수잖아. 전체가 3H 6. 그러면은 8C 6이니까 8C 2로 28가지. 에서 여사건을 찾는 거예요. 여사건은 뭐야? X, Y, Z가 곱한 게 뭐가 될 때? 홀수. 그러니까 다 홀수가 될 때야. 그럼 이제 X를 뭐로 잡아? 2X 프라임 플러스 1, Y는 2Y 프라임 플러스 1, Z는 2Z 프라임 플러스 1로 잡아서 2X 프라임, 2Y 프라임 더하기 1, 2Z 프라임 더하기 1이 9다. 그럼 두 배로 묶었을 때 요 계산이 6. 프라임의 합은 3. 3H3이 되겠죠. 10가지를 뺀다. 28에서 이제 10가지를 빼면 18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30번. 개수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D가 될 수 있는 게 0부터죠, 0. 첫 번째, D가 0일 때.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D가 1이면 3. 세 번째, D가 2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3H6. 여기서는 3H3. 여기는 3H0. 여기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이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풀어보시고. 자, 232번을 좀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이거다. x랑 u가 같지 않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돼? 여사건으로 가야 되겠죠? 전체부터. 전체는 4H6이고요. 여기서 여사건을 갈 거야. 여사건은 뭐야? x랑 u가 같을 때를 보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 대신에 x를 써서 2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다를 보시면 돼요. 개수가 하나만 다르죠? 그러면 분류해서 나눠라. x가 뭐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x가 0이면 y 더하기 z가 6이죠. 그럼 뭐야? 2h6. x가 1이면 2h4, 2h2, 2h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여기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까지.